내일 당장 떠날 수 있다면 싶고 12위 공개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여행객들에게 죽기 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여행자의 꿈, 배낭여행지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 새하얀 소금 사막 위에 고인물로 완벽한 데칼코마니를 만들어내는데요. 뭐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런 거하고 더불어서 우유니 사막 여행 꿈꾸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저거 갔다 오신 제 아는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볼만해 이제. 그게 너무 고생스러운데 어. 딱 가면 그 마음이 사라진대요. 저걸 보는 순간 그러나 코로나19 끝나고 휴가 영혼까지 끌었어도 볼리비아까지 다녀오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의 우유니 사막, 가깝네. 구른 파시르 부숭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여기에요. 와. 아니 여기는 어떻게 또 색깔이 저래? 이거는 인간계 뭐 같지가 않고 네. 선녀 나올 건데 선녀. 진짜 그런 풍경이죠. 정말 대박 아니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서쪽 빈탄섬에 위치한 사막, 구른 파시르 부숭은요. 싱가포르에서 페리를 타면 단 1시간 만에 도착해서요. 싱가포르 여행 가실 때 시간 내서 살짝 선 넘어 다녀오기 좋은 곳인데요. 하얀 사막을 보고 우유니 사막처럼 소금 사막인가 오해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구른 파시르 부숭은요. 소금이 아닌 붉은 흰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곳이 과거에 광산이었는데 이후 모래들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거대한 사막이 된 거라고 합니다. 드라마에 사막이 있었어. 자, 그리고요. 이 사막의 큰 구덩이에 빗물이 채워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오아시스. 푸른 하늘을 그대로 담고 있는 신비로운 옥빛 호수 펠레가 비루입니다. 사진 100장 영상으로 촥 찍고 싶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아, 저기 진짜 아무렇게나 들이대도 작가 같은 사진 나오겠다. 여기서 인생샷 건지는 꿀팁 하나 전해드리면요. 모래 사막이 흰색이기 때문에 비비디한 컬러의 의상을 선택하시면 베스트. 여기에 스카프나 원피스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려 준다면 엑셀런트. 이건 뭐 보정도 필요 없는 화보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거 보정하면 안 돼. 아 진짜 저거는 진짜 내 취향 저격이네요. 진짜 저기 가서 저기 형광색 정장 입을 수 있는데. 저기 땅값 떨어져요. 아 그런 거 입어야지 좀 예쁘게 나올 것 같지 않아? 관광객이 우수수 떨어지고 이번에는요.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히든 여행지로 모시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현지 관광객들은 물론 유럽 관광객들 사이에서 신흥 휴가지로 떠오른 이곳.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헤븐, 벨리퉁 섬입니다. 야. 하늘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보트가? 완전 신밧드에 뭐 그런 거 같아. 그래. 어머. 저거 야 같은데. 보트 타고 가다가 물고기랑 눈 맞추겠네. 어머. 지금부터 여러분, 저 트래블러 5가 현지 호핑 투어 코스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첫 번째 코스는요. 마치 설탕을 뿌려놓은 듯 부드러운 새하얀 모래가 쫙 깔린 모래섬 플라우 파시르인데요. 자, 이 모래섬을 거닐 때는 반드시 여러분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모래 위를 걸을 때마다 부드러운 모래가 발가락 사이사이로 들어와서 기분 좋아. 기분 좋게 간질간질하는 그 느낌. 상상만 해도 몰랑몰랑해지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코스입니다. 벨리퉁 섬의 수많은 해변 중에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탕중 팅기 해변입니다. 또 이렇게 바위들이 희한하게 생겼네요. 동글동글해. 누가 이렇게 건축자재 마감해 놓은 것처럼 맞아요. 동글동글해요. 탕중 팅기 해변은요. 하얀 백사장, 에메랄드빛 바다, 여기에 거대한 화강한 바위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사진을 보내는 포토스팟이고요. 또 바위가 파도를 막아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벨리퉁 섬만의 또 다른 핫플. 보자마자 개야! 360도 푸른 바다 전망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랭쿠아스 섬의 등대. 등대 위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면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천국 뷰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기 올라가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360도 그냥 다 보이겠네요. 다 보이지. 벨리퉁 섬에서 해변만큼이나 매력적인 게 바로 저렴한 물가입니다. 좋네. 제일 중요해. 좋죠. 발리 롬복은 인도네시아의 저렴한 물가를 느끼기에 너무 이제 알려진 곳이고 발리는 좀 올랐죠. 많이. 물가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벨리퉁의 가성비 클래스,
자, 메리 계열의 한 호텔은요. 2인 주식까지 포함된 기본 디럭스 룸의 1박 비용이 단돈 얼마? 31,000원. 뭐라고? 저 방금 저요. 아니, 방송이에요. 아이 무슨 소리? 아니에요. 아니 근데 3만 3만 천 원 아, 맞습니다. 너무한데? 이건 아니 조식 비용 아니에요? 포함이에요.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자, 여러분, 인도네시아에는요. 아직 우리가 가보지 못한 핫플이 정말로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 인도네시아로 곧바로 티켓팅 해봅시다. 내일 당장 떠날 수 있다면 19, 11일 공개합니다. 코로나 블루, 우울감을 넘어 코로나 레드, 분노까지 훅 올라온 우리의 심신. 이 분노로 찬 심신을 이 영상으로 어루만져 드리겠습니다. 뭘까? 오스트리아? 아 영상 너무하다. 너무 좋다. 계속 이거 좀 보면 안 되나? 이것만 보고 싶다 진짜. 어우, 예쁘다. 이거 어디예요? 이곳은 바로 오스트리아에 있는 호헤타우에른 국립공원인데요. 오스트리아의 여러 여행지 중에 알프스의 장대한 경관을 제대로 즐기기 좋은 2020년 추천 여행지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근데 못 가니까. 대차게 추천했는데. 그러니까요. 아, 근데 못 가니까 이렇게라도 우리가 만나보자고요. 훗날을 기약하면서. 이 호헤타우에른 국립공원은 풍경도 풍경이지만요. 규모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총 면적 1,856제곱킬로미터로 오스트리아 중북부의 3개 주에 걸쳐 있는 오스트리아 내 최대 규모의 국립공원으로요. 와. 무려 제주도와 맞먹는 크기라고 합니다. 야, 국립공원 사이즈가 정확히는 제주도보다 조금 더 커요. 와. 그러니까 국립공원 크기가 그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를 진짜 강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코로나19가 끝나면 오스트리아 티켓팅을 꼭 해야 하는 이유, 바로 크림러 폭포 때문입니다. 야, 비현실적이다 진짜. 이거 굉장히 높네요. 네. 높이가 380m 정도 됩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폭포, 이 크림러 폭포는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자연절경으로 손꼽히는데요. 그리고 맑은 날 크림러 폭포를 찾으면 사방으로 날리는 물방울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쫙 야. 저렇게 찍혀요. 사진으로 찍어도. 어우, 그래서 크림러 폭포를 본 사람들은 저마다 폭포 보면서 물멍 시원하게 때리다옴, 폭포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게 감사해짐 이라며 크림러 폭포가 주는 가슴 시원한 힐링을 만끽하는데요. 스트레스, 피로도, 코막힌 비염, 싹 클리어. 그냥 숨만 쉬어도 힐링됩니다. 아, 그래서 유럽에서는 실제로 이 크림러 폭포를 일명 치유의 폭포로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서 저 몸 안으로 탁 떨어지는 거잖아요. 코로나19가 끝나면은 저기가 있으면 이제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게 모든 게 다 쉽게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일 당장 떠날 수 있다면 19, 9일을 공개합니다. 나만의 프라이빗 비치를 만나다.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대표 휴양지 하면 바로 나오죠. 괌과 사이판. 자, 그런데 코로나19 끝나면 얼마나 몰리겠어요. 그래서 미리 그 걱정 킵해드리려고 요 여행지를 찾아왔습니다. 티니안. 사이판 바로 옆에 섬이죠. 맞아요. 네. 북마리아나 제도에 위치한 티니안은요. 사이판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딱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저는 예전에 올해 초였을 거예요. 산 넘는 프로에서 티니안을 갔었는데 위령비 있고 그 당시 일제가 한인들 강제징용해서 만들어놓은 활주로 있고 무기 저장고 같은 요새도 태풍에도 끄떡없는 지금도 남아있는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를 배우고 왔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너무 풍경이 좋은 거예요. 아니, 휴양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외에도 역사를 함께 보면 더욱더 뜻깊은 여행이 될 것 같네요. 티니안은요, 괌이나 발리처럼 호화 리조트, 거대 쇼핑센터 이런 건 없습니다. 가장 휴양지다운 휴양지입니다. 왜냐? 정말 나 혼자 전세 낸 듯한 프라이빗한 해변이 있기 때문이죠. 해변 전체가 절벽에 둘러싸여 있는 티니안의 타가 비치. 야, 진짜 아무것도 없다. 아늑한 하얀 백사장에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고 영롱한 에메랄드빛 바닷물.
마치 CG 같은 초현실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정말 숨은 보석 같은 여행지라 프라이빗하게 해변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도 사이판 가서 호핑 투어 할 때 티니안 섬 근처에 가서 했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는데도 너무 예뻐. 가고 싶더라고요. 자, 이번엔 시원하게 드라이브 즐겨볼까요? 티니안의 중심부를 쭉 뻗은 직선으로 가로지르는 브로드웨이. 오, 이거 활주 아니야? 빽빽한 초고층 빌딩 대신에 길가에는 우거진 야자수와 드넓은 목장뿐, 환상적인 푸른 풍경 속에서 도로를 질주하면 정말 가슴이 뻥! 자, 그리고 신나게 브로드웨이를 타고 북쪽 해안도로를 달리다 만나는 곳, 티니안의 하이라이트, 블로홀. 오, 바다의 천연 분수인 블로홀은요, 용암이 굳은 갯바위에 지름 50cm 정도의 구멍이 있는데요. 파도가 칠 때마다 이 구멍으로 바닷물이 치솟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무려 10m 정도의 물보라를 일으키는데 날씨가 맑으면 블로홀을 감싸고 있는 색색의 무지개까지 볼 수 있답니다. 야, 아 좋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1순위로 다녀와야 할 곳, 티니안에서 나만의 프라이빗한 휴가를 즐겨보세요. 내일 당장 떠날 수 있다면 19, 8위 공개합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둘리 커플의 운명적인 만남과 재회가 이루어진 곳. 촬영 배경지였던 스위스가 큰 주목을 받았죠. 많은 분들의 버킷리스트이자 나의 리정역을 찾아 스위스에 가겠어. 그래서 저 무가이드가 사랑의 불시착 투어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씬 넘버 1. 기차를 잘못 타서 잘못한 기차가 데려다 주었어. 기차를 잘못 타서 잘못한 기차가 데려다 주었어. 둘리 커플이 운명적 재회를 했던 그 장소. 피르스트로 고고! 이곳에서는 윤세리, 손예진 씨로 빙의해서 아, 떨어진 게 아니고 강림이랬나? 패러글라이딩을 하면서 로맨틱하게 스위스의 청정자연으로 안착해 주시고요. 그 밖에도 피르스트에서 짚라인, 카트 등 액티비티도 무궁무진합니다. 자, 씬 넘버 2. 빠밤. 둘리 커플의 운명적인 재회 후 에필로그에서 1년 중 가장 행복한 2주를 보냈던 그 장소. 마치 동화 속 풍경으로 저기 대체 어디야? 반응이 쏟아졌던 그곳. 둘리 커플의 사랑이 완성된 곳입니다. 그림 같은 호수마을 룽게른이죠. 진짜 예쁘다. 스위스의 청정자연 속에 위치한 룽게른 호수는요, 바로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워터 슬라이드까지 설치되어 있을 만큼 스위스인들 사이에서 천연 수영장으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룽게른역에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거든요. 호수 주변을 라이딩하면서 풍경을 쭉 둘러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진짜 저 풍경 안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겠다. 사랑의 불시착 투어 마지막 씬입니다. 살아도 된다고, 꼭 살아내라고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 극 중에 손예진 씨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준 현빈 씨의 피아노 연주 장면을 촬영한 그곳. 정말 로맨틱하다 못해 황홀한 이곳은 이젤발트 마을 인근에 위치한 브리엔츠 호수입니다. 터키석을 풀어놓은 듯 이 푸른빛의 브리엔츠 호수는요,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곳으로 100장을 찍어도 버릴 사전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찍는 족족 그림이 되는 풍경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극중 손예진 씨처럼 인터라켄 동쪽역에 있는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출발해 호수의 풍경을 감상하면요, 브리엔츠 호수의 낭만과 로맨틱함을 초절정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저기면 그 풍경 덕분에라도 정말 운명적인 사랑을 꿈꿀 것 같고 로맨틱한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브리엔츠 호수를 끼고 있는 브리엔츠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스위스의 로맨틱 끝판왕을 보여줄 히든 카드 스페셜 투어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진짜 좋다. 지금 오신 기차는요, 브리엔츠역에서 출발해서 로트호른역에 도착하는 상하기차입니다. 이 브리엔츠 로트호른 기차는
1892년부터 지금까지 운행 중인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증기기관차입니다. 증기기관차가 뒤에서 칙칙폭폭 객차를 밀고 올라가며 로맨틱한 스위스 풍경을 선사. 열차 안에서 통유리 창문을 통해 파노라마 뷰로 이 알프스 산맥에 피어난 꽃, 브리엔츠 호수의 눈부신 풍경을 모두 오롯이 내 눈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해발 약 2,300m의 로토른을 향하다 보면 마치 구름 위를 달리는 기분. 죽기 전에 꼭 타보고 느껴야 할 낭만. 이 황홀한 반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빨간색 기차와 초록색 들판, 푸른 호수와 하늘과 그리고 하얀 구름까지 자연이 만든 총천연의 물감들로 어느덧 마음도 몽글몽글 저절로 로맨틱함에 스며들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 진짜 낭만적이네요. 이렇게 약 1시간 정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목적지 로트호른역에 도착.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전망대에서 360도 파노라마 뷰로 사진으로는 차마 다 담을 수 없는 경이로운 스위스의 풍경 컨택트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저런 게 또 있네. 예쁘다. 내일 당장 떠날 수 있다면 싶고 6일을 공개합니다. 프랑스 알프스가 품은 명작 스팟. 아까 오기 전에서 이제 프랑스 콜마르의 이 동화 같은 여행지를 소개했는데 이곳도 아마 명작 같은 곳, 진짜 작품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진짜. 그림같이 아름다운 호수를 품은 이곳은 프랑스 동부에 위치한 도시 안시입니다. 알프스 자락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전경에 일명 알프스의 진주로 불리는 곳인데요. 여유와 낭만을 추구하는 프랑스인들이 퇴직 후 살고 싶은 곳 1위로 꼽기도 한 곳이 바로 이 안시입니다. 야, 저기도 정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루가 가겠네요. 많은 이들의 마음을 홀린 안시 호수는요,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 형성된 호수로 유럽에서 가장 깨끗한 호수로 꼽힌다고 합니다. 호수에는 백조와 갈매기, 오리가 평화롭게 논일고요. 날씨가 흐린 날에는 호수가 에메랄드 빛을, 날씨가 맑은 날에는 바다와 같은 쪽빛을 띄어서요. 날씨에 상관없이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코로나19로 집콕하느라 답답하셨던 분들, 언젠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이곳 안시호수에서 따뜻한 햇살 받으며 물멍하시면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지상 낙원이로군. 안시로의 여행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이 안시호를 주변으로 거대한 파키의 공원과 산책로도 조성이 돼 있는데요. 이른 아침에 현지인들처럼 가볍게 조깅하면서 지나가던 사람과도 봉주르 가볍게 인사하면 어느덧 몸과 마음이 힐링돼 있을 겁니다. 자, 안시호수의 매력을 만끽하셨다면 이번엔 안시의 구시가지로 한번 가볼까요? 중세시대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구시가지의 집들 사이로 티우강에서부터 흐르는 낭만 가득한 운하. 이 운하를 바라보는 운치 있는 레스토랑에서 잠시 식사 좀 즐겨볼까요? 프랑스산 르블로숑 치즈를 이용한 안시 대표 요리인 프랑스식 감자 그라탕. 타르티 플레트를 한 입 맛보면 감동이 사르르. 입안에서 깊은 풍미의 치즈가 녹으면서 고소한 맛이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